안녕하세요. 인생행복 채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노후를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드릴 소중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종 모양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 채널이 더 많은 은퇴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나중에 갈 수 있겠지 하면서 미루던 여행, 은퇴 후에도 계속 미루고 계신가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께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은퇴자 맞춤 여행지 7곳을 소개해 드립니다. 건강이 허락할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경험해야만 하는 곳들이죠. 우리가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었고 이제 시간은 있지만 체력이 예전 같지 않으니 지금이 바로 떠나야 할 때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여행지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곳은 장수의 섬으로 유명한 일본 오키나와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 5대 블루존 들어보셨나요? 전 세계에서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말하는데 오키나와가 바로 그중 하나입니다. 특히 오키나와는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2시간 정도면 갈 수 있어 접근성이 좋고 따뜻한 기후와 깨끗한 바다, 그리고 건강한 식문화까지 은퇴자분들께 정말 최적의 여행지입니다. 한국에서 오키나와까지는 인천, 김포, 부산 등 여러 도시에서 직항편이 운항되고 있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답니다. 이곳에서는 특별히 모아이라는 상부상조하는 공동체 문화가 있어요. 서로 도우며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리 옛 마을 공동체가 생각나실 겁니다. 실제로 이곳을 다녀오신 72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오키나와의 여유로운 삶의 방식을 보고 내 노후 생활을 완전히 바꾸게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오키나와에서 꼭 방문해야 할 곳은 슈리성과 추라우미 수족관 그리고 유리의 마을입니다. 특히 추라우미 수족관의 거대한 고래상어를 보면 우리 인생의 작은 걱정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오키나와는 실버 여행객을 위한 특별 서비스가 많습니다. 65세 이상은 많은 관광지에서 입장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또 현지 가이드 중에는 한국어가 가능한 분들도 계시니 미리 알아보시면 더 편안한 여행이 가능합니다. 여행하기 좋은 시기는 3월에서 5월 사이, 9월에서 11월 사이예요. 한여름엔 습하고 덥고 겨울은 우리나라보다 따뜻하지만 바다를 즐기기엔 조금 쌀쌀할 수 있어요. 특히 4월 초에는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라 더욱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뭔가요? 비행기 타는 게 무섭다고요? 괜찮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제가 75세에 처음 해외여행을 떠났을 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후회는 없다는 것이죠. 용기 내어 떠난 그 여행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답니다. 여행 비용이 걱정되시나요? 너무 걱정 마세요. 오키나와는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하면 왕복 20만 원 내외로 항공권을 구할 수 있고 숙소도 한 달 장기 체류 할인을 받으면 훨씬 저렴해집니다. 한 달 정도 장기 체류를 계획하신다면 더욱 경제적으로 여행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곳은 이탈리아의 토스카나 지방입니다. 아이고, 이탈리아는 너무 멀지 않나요? 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가보시면 그 모든 비행 시간이 아깝지 않았다고 느끼실 겁니다. 토스카나는 이탈리아의 중부에 있는 지역으로 아름다운 언덕과 포도밭, 올리브 나무 농장, 중세 마을들이 펼쳐진 그림 같은 곳입니다. 특히 은퇴자분들께 추천하는 이유는 바로 이곳의 느린 생활 방식 때문이에요.
돌체 파르 니엔테 달콤한 무이라는 말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여유를 즐기는 문화가 있죠. 토스카나에 가시면 꼭 피렌체, 시에나, 피사를 방문하세요. 특히 피렌체의 두오모 성당과 우피치 미술관은 평생 한 번은 봐야 할 인류의 문화유산입니다. 82세에 처음 토스카나를 방문하신 박 할머니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을 보는 순간 내 인생이 완성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이곳에서는 특히 와인 투어를 추천드립니다. 키안티 지역의 포도밭을 방문해 직접 와인을 시음해 보는 경험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예요. 와인이 건강에도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적당량의 레드와인은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토스카나의 숙소는 아그리투리스모라는 농가 체험 숙소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현지 가정에서 운영하는 이 숙소들은 전통 가정식 식사와 함께 토스카나의 진짜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터넷으로 미리 예약하면 한 방에 100유로에서 150유로 정도로 머물 수 있어요. 여행하기 좋은 시기는 4월에서 6월, 9월에서 10월입니다. 한여름은 관광객도 많고 너무 더워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가을에 가시면 포도 수확철이라 더 특별한 경험을 하실 수 있답니다. 이탈리아 여행이 너무 부담스럽다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꿀팁 하나 있어요. 실버 단체 여행 상품을 이용하시면 훨씬 저렴하게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60대 이상만 모여서 천천히 여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쉬어가며 관광할 수 있어 체력적으로도 무리가 없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곳은 베트남의 호이안입니다. 동남아는 쉽게 다녀올 수 있어서 좋지만 방콕이나 파타야처럼 너무 시끄럽고 복잡한 곳은 오히려 피곤하실 수 있어요. 그에 비해 호이안은 조용하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자랑하는 작은 도시로 6, 70대 분들이 편안하게 여행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호이안은 2024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아름다운 도시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노란색 전통 가옥과 알록달록한 등불, 그리고 강가의 평화로운 풍경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줍니다. 우리나라에서 직항 비행기로 4시간 반이면 도착할 수 있고 물가도 저렴해서 경제적인 장기 체류가 가능해요. 실제로 많은 한국 은퇴자분들이 겨울철 따뜻한 호이안에서 한 달 이상 머물다 오시기도 한답니다. 76세 이명숙 할머니는 호이안에서 한 달 지내면서 아침마다 해변을 걸었더니 무릎 통증이 싹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따뜻한 기후가 관절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 평소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께 특히 추천해 드립니다. 호이안에서는 꼭 올드타운 투어와 미손 유적지 방문, 그리고 쿠킹 클래스를 추천해 드려요. 특히 쿠킹 클래스는 현지 시장 구경부터 직접 요리를 배워보는 경험까지 할 수 있어 굉장히 특별한 추억이 됩니다. 베트남 음식이 건강에도 좋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죠. 여행 비용은 항공권 포함해 2주 일정으로 1인당 약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숙소는 한 달 장기 체류로 계약하면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여행하기 좋은 시기는 2월에서 4월, 9월에서 11월로 비가 적고 덥지 않은 시기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곳은 스페인의 마요르카 섬입니다. 스페인? 그거 너무 멀고 비싸지 않아요? 하실 수 있지만 요즘은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직항 노선을 이용한 뒤 국내선을 타거나 유럽 연계 항공편을 이용하면 생각보다 접근성이 좋아요. 또 시니어 패키지도 많이 나와 있답니다. 특히 마요르카는 지중해의 보석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섬으로 은퇴 후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하는 곳입니다.
마요르카의 매력은 다양한 즐길 거리에 있어요. 푸른 바다와 백사장 해변도 있고 아름다운 산악지대와 중세 마을도 있어 취향에 따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팔마데 마요르카의 대성당은 꼭 보셔야 할 명소입니다. 73세에 마요르카를 다녀오신 이정자 할머니는 지금까지 살면서 본 가장 아름다운 일몰이었다. 그 장면을 보고 있자니 내 인생의 황혼기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겠구나 싶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요르카에서 꼭 해보셔야 할 경험은 발데모사 마을 방문과 빈티지 기차 여행이에요. 쇼팽이 머물렀던 수도원이 있는 발데모사는 한 폭의 그림 같은 마을이고 빈티지 나무 기차를 타고 산악 마을을 구경하는 것은 특별한 추억이 될 거예요. 여행하기 좋은 시기는 5월에서 6월, 9월에서 10월입니다. 여름은 관광객이 많고 물가도 비싸니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현지에서는 시니어 할인이 많으니 꼭 여권을 지참하세요. 65세 이상은 대부분의 박물관과 명소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페인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여행하나요? 걱정 마세요. 요즘은 번역 앱이 정말 좋아졌어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단한 대화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게다가 패키지 여행을 이용하시면 가이드가 모든 것을 도와드리니 더욱 편리하게 여행하실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우리와 가까운 대만의 타이페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동남아 여행은 젊은 사람들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특히 타이페이는 6, 70대 어르신들이 여행하기에 정말 좋은 도시입니다. 왜냐고요? 우선 한국에서 직항으로 2시간 30분 정도면 도착하고 한국인에게 굉장히 친절하고 의료 시스템도 뛰어나며 무엇보다 복잡하지 않게 여유롭게 즐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천, 김포, 부산 등 다양한 도시에서 직항편이 있어 접근성도 좋습니다. 타이페이에서 꼭 방문해야 할 곳은 롱산사 사원과 예류 지질공원 그리고 지우펀 옛 거리입니다. 특히 지우펀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배경이 된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밤에 켜진 홍등이 매달린 골목길을 걷다 보면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 거예요. 71세 박영호 어르신은 타이페이에서 가장 좋았던 건 밤 시장의 먹거리였다. 내가 평생 먹어본 음식 중 가장 맛있었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타이페이의 밤 시장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식 천국입니다. 특히 스펀지 케이크, 우육면, 망고 빙수는 꼭 드셔보세요. 건강 때문에 걱정되시나요? 타이페이는 의료 시스템이 발달한 도시로 만약의 상황에도 안심할 수 있어요. 특히 의약품 구매도 쉬워서 혹시 감기약이나 상비약이 필요해도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답니다. 여행하기 좋은 시기는 10월에서 12월, 3월에서 5월입니다. 여름은 태풍 시즌이니 피하시는 게 좋아요. 타이페이 여행의 또 다른 장점은 시내 대중교통이 매우 편리하다는 점입니다. 고령자를 위한 배려도 잘 되어 있어 이동하기 편리해요. 비용 면에서도 매력적인데요. 4박 5일 기준 항공권 포함 약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여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쇼핑이나 특별한 외식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 더 저렴하게 다녀올 수도 있어요. 대만은 친구들이 다 가봤는데 뭐가 특별한가요? 하실 수도 있지만 직접 가보시면 달라요. 우리나라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문화, 그리고 현지인들의 따뜻한 정이 느껴지는 도시, 그게 바로 타이페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저렴하고 날씨가 따뜻해서 겨울철 장기 체류지로도 인기가 많아요. 제가 특별히 추천하는 팁은 현지 한인 가이드를 이용하는 겁니다. 젊은 관광객들은 자유여행을 선호하지만 우리 연령대는 현지 사정을 잘 아는 한인 가이드와 함께하면 훨씬 더 깊이 있고
편안한 여행이 가능해요. 인터넷에서 대만 한인 가이드로 검색하면 여러 업체가 나오니 참고하세요. 여섯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곳은 터키의 카파도키아입니다. 터키요? 그런 먼 나라는 어렵지 않을까요? 하실 수 있지만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인생에 큰 감동을 준 여행지로 카파도키아를 꼽으셨어요. 특히 열기구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다본 외계 행성 같은 풍경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카파도키아로 가려면 이스탄불을 거쳐서 가야 합니다. 직항은 없지만 한국에서 이스탄불까지 직항으로 약 11시간, 그리고 이스탄불에서 카파도키아의 네부셰이르나 카이세리 공항까지 국내선으로 약 1시간 20분이 소요됩니다.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그 여정이 아깝지 않을 만큼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카파도키아는 수백만 년 전 화산 폭발로 형성된 기이한 지형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줘요. 특히 아침 일출 시간에 하늘에 떠 있는 수백 개의 열기구 풍경은 정말 장관입니다. 75세에 카파도키아를 다녀오신 최춘식 할아버지는 열기구 위에서 일출을 보는 순간 내 인생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그런 감동은 죽기 전에 꼭 한번 경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열기구 체험은 나이 드신 분들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어요. 바구니 안에서 서 있기만 하면 되고 이륙과 착륙도 매우 부드럽게 진행됩니다. 물론 무서우신 분들은 지상에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카파도키아에서는 열기구 외에도 게레메 야외 박물관과 지하도시를 꼭 방문하세요. 초기 기독교 시대의 동굴 교회와 과거 사람들이 피난처로 사용했던 지하도시는 인류 역사의 놀라운 유산입니다. 여행하기 좋은 시기는 4, 6월, 9, 10월입니다. 한여름은 너무 덥고 겨울은 너무 추워 열기구 운행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요. 4월 말이나 5월 초에 가시면 꽃이 피어 있는 아름다운 풍경도 함께 즐기실 수 있답니다. 터키는 치안이 걱정돼요. 하실 수 있는데 카파도키아는 관광지라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입니다. 물론 패키지 여행을 이용하시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하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 여행사 중에는 60대 이상 시니어만을 위한 패키지 상품도 많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물가도 우리나라보다 저렴한 편이라 7일에서 10일 일정으로 항공권 포함 250만 원 내외로 여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스탄불과 카파도키아를 함께 둘러보는 상품이 인기가 많아요. 제가 특별히 드리고 싶은 조언은 카파도키아 여행은 열기구 예약이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날씨에 따라 운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일정에 여유를 두고 최소 2박은 머무르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날씨 때문에 취소되더라도 다음날 다시 시도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곳은 스위스의 인터라켄입니다. 스위스? 세계에서 가장 물가 비싼 나라 아닌가요? 맞습니다. 스위스는 분명 여행 비용이 저렴한 곳은 아니에요. 하지만 인생에 한 번 정말 최고의 경험을 하고 싶다면 스위스만한 곳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인터라켄까지는 직항이 없어 보통 취리히나 제네바 등 스위스 주요 도시를 경유해 가야 합니다. 한국에서 취리히까지 약 12시간이 걸리고 거기서 기차로 약 2시간이면 인터라켄에 도착합니다. 조금 먼 여정이지만 도착하는 순간 모든 피로가 사라질 만큼 아름다운 곳입니다. 특히 인터라켄은 알프스 산맥의 아름다움을 가장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천국 같은 도시입니다. 융프라우, 아이거, 매니 같은 웅장한 산들 사이에 자리 잡은 이 도시는 마치 동화 속 나라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77세에 처음 스위스를 방문하신 김영수 할아버지는 평생 TV에서만 보던 알프스를 실제로 보는 순간 눈물이 났다. 왜 진작 오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들 정도였다고 하셨어요. 인터라켄에서는 융프라우 등정과 트레킹을 꼭 경험해 보세요. 걱정 마세요. 기차와 케이블카가 잘 되어 있어 힘들지 않게 알프스의 정상까지 오르실 수 있답니다. 유럽의 지붕이라 불리는 융프라우 정상에서 바라보는 설산과 빙하의 풍경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여행하기 좋은 시기는 5월, 6월, 9월입니다. 한여름은 관광객이 너무 많고 겨울은 너무 추워요. 특히 9월 초에 가시면 알프스 초원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용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지만 일생에 한 번 경험이라 생각하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7박 8일 일정으로 항공권 포함 4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유럽 여러 나라를 함께 둘러보는 패키지를 이용하시면 조금 더 경제적으로 여행하실 수 있어요. 저의 특별 팁은 스위스 패스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스위스 내 거의 모든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패스로 65세 이상은 할인도 받을 수 있어요. 이걸 이용하면 렌트카 없이도 스위스 곳곳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답니다. 그런데 체력이 안 될 것 같은데? 염려 마세요. 스위스는 노약자를 위한 시설과 배려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거의 모든 관광지와 교통수단이 휠체어나 보행이 불편한 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 잘 갖춰져 있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들, 이제 몇 가지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여행자 보험은 필수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해외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될 경우 비용이 정말 많이 들 수 있어요.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실 때는 특히 의료비 보장 한도가 높은 상품을 선택하세요. 많은 보험사에서 시니어 전용 여행자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니 꼼꼼히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복용 중인 약은 넉넉히 준비하세요.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의 약과 동일한 성분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처방약의 경우에는 영문 처방전도 함께 준비하시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현지 날씨와 기후를 잘 확인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체온 조절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더 민감할 수 있어요. 날씨에 맞는 옷을 꼭 준비하시고 특히 더운 나라를 방문하실 때는 탈수 예방을 위해 항상 물을 가지고 다니세요. 그래도 혼자 가기는 두려워요. 이런 분들을 위해 실버 전용 여행 동호회나 시니어 패키지 여행 상품을 추천해 드립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과 함께하면 여행이 더 즐거울 뿐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어 안전하게 여행하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소개해 드린 7개의 여행지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이곳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장소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은퇴자분들이 건강이 더 나빠지면 여행을 못 갈 수도 있으니 조금 미뤄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자주 봅니다. 하지만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노년층 여행자분들은 왜 진작 떠나지 않았을까? 라는 후회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행은 미루면 미룰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 당신의 건강과 체력이 허락한다면 바로 오늘 여행을 계획해 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마지막 여행이 된다 해도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여행은 단순히 장소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통해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그동안 미뤄왔던 꿈을 이룰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드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여행 계획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이 가보신 좋은 여행지나 여행 경험도 함께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다음에 어떤 주제로 영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는지 의견도 남겨주세요. 세상에 아름다운 곳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어 첫 발을 내딛는 것만이 필요할 뿐이죠. 마지막으로 여행은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낯선 곳에서의 모든 순간이 당신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드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